안녕하세요. 위켄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아니 이건 또 뭐야? FOMC 회의록도 파월 의장 연임도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좀 소화하나 싶더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을 또다시 패닉에 빠뜨렸죠. 주간 기준 지난 2주간 보합권은 지켜주던 코스피가 하락, 기대 좋던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존 강자 NFT 게임이 독주하던 시장에 신흥 강자 반도체가 등장했고 서로 랠리를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춰가던 시장에 뜬금없이 나타난 불청객, 다름 아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출신의 오미크론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금요일 장 시작 전부터 있었는데 시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하루 이틀인가 에서부터 그럼 이번에도 별거 아니겠지 라는 반응까지.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장중에 이미 일본,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의 하락률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던 거죠. 이날 장중에 저도 니케이 지수를 보면서 아니 쟤네 왜 저래? 지진이라도 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 우리 증시도 그대로 같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게 개별 악재가 아니라 글로벌 악재구나. 결국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사고를 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새로운 변이에 대한 공포감이 지배했던 금요일 밤이었는데 이번 주말에도 관련 뉴스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조정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소화하는 종목과 테마는 또 있기 마련이니까 지난주 흐름 한번 훑어보면서 시장에 남긴 단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지난 월요일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나온 참 간만에 슈팅이었죠. 삼성전자뿐 아니라 DB하이텍,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초대형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화요일 오전엔 투자 확정 기사가 나오면서 금요일까지는 이 종목들이 계속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를 잘 소화해내고 다시 이 대형주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이재명의 신규 정책주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지능형 전력망 투자라는 재료를 붙이고 옴니 시스템과 누리플렉스가 대장과 부대장 역할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종목들은 지난 여름에 블랙아웃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었죠. 당시 그리 뒤끝이 좋지 않았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 이재명 정책 발표 전문을 봐도 그리 강한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싸움이 팽팽해질수록 정책주들 엮이는 게 많아지고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점까지 기억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수요일 밤엔 NFT와 게임주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반도체에 밀려 3거래일 연속 조정세가 나왔던 게임, NFT, 메타버스 테마였지만 고점이다, 거품이다, 이젠 끝이다 라는 시장의 비관론을 뒤집어 엎었던 수요일의 움직임이었죠. NFT 재료와 함께 약 6개월의 박스권을 상한가로 돌파한 애니플러스, 그리고 게임주 조정 당시 두 자릿수 낙폭으로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게임빌은 121선을 밟고 보란듯이 반등을 줬습니다. 목요일에도 드래곤플라이, 비덴트 등 비슷한 성격을 가진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돌았는데 NFT, 게임, 메타버스라는 이 메가 트렌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고점을 논하는 사람을 며칠 뒤 바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의 행보 앞으로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금요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누변이에 대한 공포가 지배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강했던 종목은 단연 제약 바이오, 그리고 덧붙이자면 원격 진료,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들로 오후장 슈팅을 줬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볼 뉴스와 종목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뽑아봤습니다. 오미크론 상륙 막는다, 정부 입국 제한한다 라는 뉴스인데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다시 봉쇄로 접어들고 있죠. 미국도 남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를 상대로 여행 제한 조치했고 유럽연합도 입국을 제한했고 영국도 비행편을 중단했죠. 시장이 공포했던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전파력,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변이 바이러스 흐름은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한 시국에 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이렇게 소식이 나오니까 조금 더 증시가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준비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이고 지난 7월 델타 변이로 난리가 났을 적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죠. 백신, 경구용 치료제, 원격 진료, 병실 관련주를 제쳐놓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실적 그리고 위치입니다. 일단 SD 바이오 센서는 올해 최초로 연매출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이슈가 4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괜찮을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 거기다가 차트적으로도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인 코로나 관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6조 원 수준으로 다소 무겁다는 점이 테마주 매매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번 주 히든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가볍고 차트 위치 또한 예쁘게 다져놓은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를 또 하나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할 점은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할 때 오미크론이란 이 변이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테마가 너무나 오래 시장에서 해먹은 이 재료란 점은 꼭 유의를 하셔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번 반등에 나오는 또 고점, 단기 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매매를 해도 당일에서 끝내거나 적당히만 먹고 나오자는 거죠.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뉴스와 쉬운 설명,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계좌 잘 지켜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